시간은 6시 한 반쯤 됐을 것 같고요. 물소리 들리시죠? 이번 비에 물이 좀 또랑에 생겼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또랑,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빈 또랑이 되고 말아요. 이유는 산이 높지 않아서 비가 오면 그대로 이렇게 물이 되어 흐르지만, 고여서 머물지 않고 시간이 그냥 비가 안 올 때는 쑥 말라버립니다. 또랑물 소리 들으면서요. 오늘 풀이 지금 이 근처 연못 주변, 제가 지금 깎으면 5번째 정도 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깎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깎았을 때만큼의 그 풀이 자라 있어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농촌에서는 사실이고요.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뭐랄까 난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잔디밭 만들고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 웰빙 스타일의 전원 생활을 꿈을 꾸죠. 근데 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 중에 농촌 생활에서의 제일 힘든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첫 번째, 이웃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내가 귀찮으면 사람들을 보지 않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과 교류를 못하고요. 또 이 원주민들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뭐 대학 교수를 했네, 뭐 은행장을 했네, 무엇을 했네 해서 돈이 많고 또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고깝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하고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텃세를 부리는 거고, 뭐 발전 기금을 마을에 내라, 뭐 등등등. 그리고 뭐 불편함을 주저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자기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좀 중재가 되는데, 전체 생판 모르는 동네에서 뭐 경매 나온 땅 같은 거나 경매 나온 집 같은 걸 사가지고 완전히 그냥 멋진 그 집을 짓고 공간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의 그 뭐랄까 갈등 요소가 돼요. 배 아픈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텃밭을 가꾸니 뭘 하니 하면은 뭐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비꼬기도 하고 헐깃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못내 불쾌하니까 더더욱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런 그 인적 요소들이 갈등으로 계속 남고 피곤하죠. 내 집 안에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밖에 나오면 어쨌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라 불편한 거고. 두 번째는 잔디밭 조성을 했더니 풀이 막 나요. 그것만 뽑는다 해도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이 풀뽑으러 왔나 할 정도의 회의가 들죠. 만약에 잔디밭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풀이 감당이 안 돼요. 처음에 나올 때는 파릇파릇 예쁘죠. 근데 그게 이제 비가 오는 요즘 우기철 같은 거, 장마철쯤 되면은 그냥 포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니까요. 상상 못할 정도로. 텃밭 하나를 가꾼다 해도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세 평 넘어가면 그건 농사라고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만큼 풀이 무성하고 벌레 끼고 뭐 날파리 모기 날라 들고 그러다 보면 회의가 오는 거죠. 왜 왔던가?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 돈은 있고 거기는 풍치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거창하게 짓죠. 돈을 많이 들여서 전원 주택을 지어요. 가능하면 좋은 재료, 가능하면 멋지게, 가능하면 좋게.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도시 안에서 할 일도 없으니 시골에 가서 살자 하고, 그렇게 시골에 와서 집을 멋지게 짓죠. 안에 들어가면 놀랄 만큼 욕심껏 인테리어 하고요. 그렇게 거기다 공을 들였더니 이제 부인이 나 뱀 나와서 못 살겠네, 지네가 기어다니네 뭐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던 차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정년퇴직하고 왔으니까 한 뭐 65, 70 다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농사일도 힘들거니와 몸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수고롭고, 병이 온다든가 질병이 있어서 병원 시세를 진다든가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요양원에 가게 되죠. 나이 때문에. 이게 부부가 멋지게 계획하고 갔는데 불과 3년, 맥시멈 5년 살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이나 친척이나 또 친구들이 와서 뭐 다른 방도 있겠죠, 손님용. 거기서 자고 가면서 뭐 사와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즐거워요, 처음엔. 그것도 한두 번 하면 시들어지고, 매번 손님 치료하려면 굉장히 전쟁이에요. 귀찮아요. 사실 다 치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시들해지는 거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질병이 왔을 때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병원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남자 혼자 밥해 먹기 힘들고요, 여자 혼자 거기 집 지키고 있기 힘들어요. 결국에 누가 자식들이 와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은 또 나름대로 아이들 교육이니 직장이니 뭐 또 며느리가 절대 시골을 가기 싫다느니 뭐 등등 해서 집이 뭐 몇억 대 몇십억 대 호가할 만큼의 집을 멋지게 짓는다 하여도 와서 살 사람도 없고, 남편 있어도 시골 생활이 힘든데 부인 혼자 거기 덜렁 남아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다든가 뭐 아내분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래버리면 거기서 결코 살기가 어려운 거죠. 시골에서 원래 살았던, 어릴 때부터 살고 농사 짓고 했던 사람들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좀 살아요. 살아집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동네 그 비슷한 환경에 사람들이 그 노인정 사랑방에 모여서 밥도 해먹고 이야기도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겨울에는 아예 공동 취사를 하고 거기서 숙식까지 하잖아요. 왜냐면 전기세 뭐 이 난방비를 부담해 주니까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안 해요. 거기 와서 그냥 살기도 하고. 요즘에 한 2,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양로원 뭐 이런 데가 사실은 좀 서로가 주의하면서 그렇게 안 했죠. 혼자들 살고 더 외롭게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그런 식으로 사라지겠지만, 제가 시골에 자주 다니면서 보는 바로는 이제 그런 모습도 빨리빨리 변화할 것 같다. 왜냐면 더 이상 시골에서 일할 수 있는 혼을 가진 노동력, 즉 밭일 하는 할머니, 그 다음에 논일을 할 할아버지는 없죠. 물론 논일이야 지금은 트랙터가 다 해고 컴바인으로 싹 베는 기계화가 돼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손이 필요 없어요. 실제 논농사는, 벼농사는. 그러나 우리가 쌀만 먹고 삽니까? 뭐 콩도 뭐 팥도 또 깨도 당근 배추, 이 모든 것들이 밭에서 나는 거잖아요. 논이 아닌. 그건
올고지 손이 가야 됩니다. 손에 의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자나 고구마처럼 어떻게 보면 대규모화되고 단지화되고 집단 영농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단체화 회사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옥수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옥수수는 굉장히 한철인데다가 옥수수의 그 말린 것 같은 거라는 거, 이런 것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엄청난 양으로 들어오죠. 물론 삶아 먹는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 없죠. 결국에 손을 다들 떼게 마련이에요. 먹는 거에 대한 것은 아마 지금은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3, 4년, 5년 이내에 상당히 큰 변화와 위기 같은 거,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예측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겠다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 줘야 돼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고라니 편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먹거리를 애써서 땀 흘려가면서 햇빛 쨍쨍한 곳에서 얼굴 새카맣게 태우면서 풀 뽑고 풀 베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냥 나는 니네들이 안 해도 좋아, 수입해서 먹으면 되고, 뭐 마트나 식재료 뭐 이런 데 가면 얼마든지 싸게 구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나만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우선 싸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더 이상 재배하지 않는다고 볼 때 앞으로는 부르는 게 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공산품 같은 경우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중간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좀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골프웨어 같은 것이 이런 게만 3, 40만 원 한다고 하면, 근데 골프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이 있으면 그거 사서 자기가 좋아하니까 입겠죠. 그러나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3, 40만 원짜리 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5천 원짜리면 충분합니다. 고를 수가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먹는 건 그런 선택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가격을 위아래 조정해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곧 닥쳐올 상황일 수도 있다. 제가 시골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농사 짓는다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10원도 없어요. 저도 여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의 공간, 또 실제 고향이고 제가 여기에 관리를 책임지겠다고 제 스스로 선포하고 약속한 것이라, 제가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적어도 그 마음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보려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안 해도 사실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가 안 한다는데. 하지만 저는 그것을 즐겨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누군가 찾아와줘서 거기서 이런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 스트레스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힐링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여기를 자꾸 소개하고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간접적이라도 그런 마음을
공감하는 분들하고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연을 이어보고자. 그래서 마하요가의 유튜브는 힐링 테마를 인도의 전통 요가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지만 소개 차원에서 그보다는 이제 어떤 힐링의 것들을 담아내는 거, 제 나름대로 색깔로. 물론 요가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몸을 꼬고 비틀고 쇼하고 하듯이 아크로바틱 하듯이 막 엄청난 기술을 그런 건 정말 그러면 원숭이가 더 잘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원숭이가 요가 마스터가 되죠. 그게 요가가 아니고 마음의 평정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 방법들을 설명하는 게 요가라는 것 속에 뭉뚱그려 있다. 초월 의식을 향한 명상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기초적으로 호흡 수련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몸을 단련하고 근육을 풀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하는 일련의 것들인 것이지, 요가가 어떤 게 딱 요가다 설정된 건 없으니까요. 수많은 세월 동안 집약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혜로움의 도구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지만 최종적인 마음의 안식, 안정, 그리고 생활 속에 녹아있는 그런 명상적인 느낌, 풀을 깎을 때도, 풀을 벨 때도, 뭘 할 때도 마음이 소란하지 않을 정도로 연습되어 가는 거, 실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유튜브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소중해요. 자, 이제 여기가 풀이 그냥 가득, 저쪽 보면 아실 거예요. 가득한데 비포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상태를 또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